자, 그럼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교재 491페이지 1절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뭔지 읽고 갑니다. 납세의무 성립은 각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때 성립하는데, 이때는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세금 내야 돼,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과세권자는 세금을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 시기. 그래서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데, 이건 세금마다 달라요. 그래서 특징이 다르니까 먼저 1번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 그러면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 13가지가 있는데 13가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건 알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뭔데? 1번 소득세. 그죠? 소득세는요, 소득이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게 소득세인데,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뭐하면 끝나야 1년 동안 소득을 합치겠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뭐 해야 된다? 끝나야 된다. 12월 말일이 돼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왜? 12월 말이 돼야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벌은 게 얼마고 이런 게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뭐하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그거. 법인세도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소득세 기억하시면 되고, 상속세는요, 부동산 관련해서 점검하지만 별도로 공부는 안 하지만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이 얘기는 재산의 소유자가 뭐 했으면 사망을 하는 때 이 얘기죠. 그럼 사망한 때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지. 사망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한 때. 3번 증여재산을 뭐한 때? 취득하는 때.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증여를 받은 때 얘기예요. 증여를 안 받았다면 증여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나는 증여세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봤어. 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그럼 걔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 환자잖아. 그죠?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세금 내야 돼. 증여세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한 때 납세 의무가 생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4번,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소유자한테 되는데 1년 중에 하루를 정해놔야 돼. 왜? 1월 달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인한테 바뀔 수도 있고, 갑이 가지고 있던 걸 을한테 팔았으니까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죠? 부동산은 그대로 있지만 소유자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언제냐? 하루를 딱 기준이에요. 그날이 과세 기준일. 그래서 언제다? 구체적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6월 1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되느냐? 아니지. 5월 달에 가지고 있다 팔았으면 6월 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 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하면 항상 6월 며칠? 1일. 6월 1일, 매년 6월 1일 이렇게 나오면 다른 말로 과세 기준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6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인지세가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 계약서 등에 뭐 수입증지 있죠? 우표 같은 거 수입증지 사다가 붙여야 돼요. 그게 인지세야. 얼마짜리 사서 붙일 거냐? 그게 법에 규정돼 있죠. 그게 인지세법의 인지세인데, 그래서 인지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해?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아, 수입인지 붙여야지.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문서 같은 거 작성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보시면 되고, 우리 또 하나 다음 장 넘겨보시면 9번에 보시면 농어촌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세라고 나왔죠?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야. 이건 혼자서는 세금 계산할 수 없어.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죠?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10번에 보시면 가산세 중에서도 기억,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예, 그건 언제?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으면 또는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가산세 붙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뭐한 때? 지난 때, 경과한 때, 그럼 지난 때. 여러분 취득세 신고 안 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지나면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한다. 그죠? 아,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고 또는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가산세가 붙겠죠? 이렇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거 하고, 니은 말고 디귿 보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랬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서 받고 안 냈잖아요. 예?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하고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 마지막 날까지 안 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493쪽 이번에는 다 공부할 거 아니니까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랬죠. 이것도 국세냐 지방세냐만 틀린 거지 똑같아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그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작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걸 다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수로 할 거고, 취득세, 신고납부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과세 물건을 뭐한 때? 취득하는 때.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는 순간 계산은 안 했어도 아, 취득세 내야 돼 이렇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거 취득 안 했는데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얘도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한 때? 취득하는 때. 취득 안 하면 세금하고 관련 없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등기 등록이 뭐죠? 등기부 같은 데 기재할 때,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 중에 기억만 보세요. 왜? 이거는 등록면허세 가서 또 설명 드릴 건데, 여기 보세요. 원래 등록 면허세의 원래 이름은 옛날에 뭐 등기할 때는 등록세하고, 옛날에 뭐 인가증, 자격증, 허가증 가지고 사업하면 1년에 한 번씩 뭐 면허세를 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약국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죠? 약국 차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약사, 면허증,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면허증 가지고 약국 차리면 1년에 한 번씩 되는 게 뭐야? 면허세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이 면허세하고 등록세하고 합쳐서 지금 뭐가 됐어?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에 대한 거 있고 면허 부분인데 면허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우리가 공부할 때 등록면허세는 항상 뭐 등록에 대한 거다. 남의 부동산에 등기 같은 거 할 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때, 그럴 때 되는 게 등록면허세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하겠다 그럼 등록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등기 안 할래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 관계가 없다. 그죠?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는 때 됐어요. 그리고 3번 재산세. 재산세나 아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언제 기준이에요? 6월 1일. 그날을 뭐라 그래? 과세 기준일이 되면, 아무 짓을 안 했어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월 며칠 날이 되면,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할 거니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언제 날짜가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월 며칠 1일 날이 되면 재산세 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야 된다. 이렇게 납세 의무가 1일 날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겨요. 이해가세요? 그거 필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지역자원시설세 기억해 보시면 건축물하고 선박,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랑 똑같아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 그랬죠? 거기 가로 열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 언제? 매년 6월 1일. 지역자원 시설세도요. 건축물하고 선박은 똑같아.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요거만 보시면 되고, 밑에 중간에 보시면 5번에 주민세라고 있죠? 거기 개인, 기업,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 7월 1일이다. 그리고 맨 밑에 11번 지방교육세 있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낼 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 붙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죠?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혼자서는 세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세금이 나와야죠. 그래서 본세 의무가,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할 때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됐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12번 가산세 보세요. 가산세 아까 똑같아요. 국세나 기업. 494페이지 기업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야 되겠죠? 예,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법정 신고 기한이 무한 때, 지난 때. 그리고 디귿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그랬죠? 요거는 디귿은 지워요. 왜? 여러분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방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안 하고 뭐예요? 가산금이야. 그래서 그건 적을 필요 없어. 세금이 아니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디귿은 삭제. 여기 보실래요? 자, 지금까지 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자,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국세는 기본이, 소득세는 뭐가 끝나봐야 돼? 기간이 끝나야죠. 1년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말까지. 그걸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과세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뭐 해야 돼? 끝나야 돼. 왜?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끝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리고 상속세는 뭐? 상속을 개시하는 때,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면 증여받은 때.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 과세 기준일하면 매년 6월 며칠 1일. 그리고 인지세는 문서를 뭐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따라가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리고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일단 뭐가 끝나야 돼? 법정 신고기한이 끝났죠. 끝날 때까지 신고를 안 했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그때 가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건 국세.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소득세하고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종합 부동산세, 이건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부한 때, 취득한 때, 취득 안 했으면 납세 의무랑 관계가 없다. 등록면허세는 뭐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언제가 됐든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재산세는 매년 언제? 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도 부동산은 6월 며칠? 1일. 그리고 요거 지방교육세는 본세 따라가죠.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럼 봐요. 하나 물어볼게요. 취득세에 붙는 뭐는? 네? 지방교육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랬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 과세 물건을 부할 때,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도 성립하고 지방교육세도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간다 이 얘기예요.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는 어떻게 돼? 역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면허세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라가는 뭣도 지방교육세도 따라간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여기도 농어촌 특별세가 있잖아요. 이 농어촌 특별세가 어디에 붙으면? 소득세에 붙으면 과세기간이 부할 때, 끝날 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도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농어촌 특별세 납세 의무도 부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봤어요. 그러면 다음 장. 여러분 교재 494페이지. 납세 의무 뭐라고 그랬죠? 확정 시기.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죠. 예?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그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이래요. 소득세는 그때 계산 안 하잖아. 소득세는 1년치 합쳐야 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세금마다 틀린데 확정 시기는 간단해요. 간단해. 거기 494페이지 납세 의무 확정하면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 의무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해서 납세 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걸 확정이라고 한다.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확정시기는 첫 번째, 세 번째 줄,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2번은 과세관청의 결정,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인지세예요. 인지세는 문서를 부할 때,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작성하면서 수입인지 붙이니까 문서 작성할 때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에 495쪽 신고주의 조세 그랬죠? 이건 뭐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주의는 신고납부를 얘기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무엇을? 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뭐를 하고? 신고하고 납부하죠. 그때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이 돼버려. 그러니까 신고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한 내용으로 확정이 된다. 이게 신고납부세금이에요. 신고납부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를 하면,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해서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세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신고납부세금은 앞에서 공부했죠? 우리가 공부할 세금 중에 신고납부세금이 뭐야? 대표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 모든 소득세도 신고납부잖아요. 이런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됐어요? 그 확정된다는 얘기는 모든 게 결정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밑에 2번 부가주의 그랬죠? 부가주의는 뭐냐? 보통 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할 때, 결정할 때, 계산을 할 때 확정이 된다. 국가들이 세금 계산하면 그걸 끝나. 이해가세요? 이런 세금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 뭐? 고지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필수죠. 고지서 나오는 거. 예? 이건 누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죠. 거기 세금이 이미 결정됐잖아. 다만 상속세, 증여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부할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뭐하면, 계산을 하면 확정이 된다. 다음 3번.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건 부동산에 관련해서 두 번째 줄 인지세만 기억하면 돼. 인지세는 문서를 뭐할 때,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고, 수입인지 붙여야지 이렇게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 사다가 작성하면서 첨부를 해버리면 확정도 된다. 동시에 끝나버려요.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실래요? 다시 한번 납세 의무, 이번에는 여기 확정시기에 대해서 봐요. 확정시기는 두 가지다. 신고주의와 또 하나는 뭐? 부가주의. 여기서는 신고주의는 다른 말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이거는 부가주의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 받아서?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걸 보통 징수, 그 얘기예요. 그럼 신고납부 조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를 하면? 국가에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납세 의무자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다 계산해서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럼 이런 세금이 뭐가 있다고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죠. 나머지 부수적인 건 나중에 강론에 가서 또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부가주의 조세는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거죠. 예? 고지서 받을 때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에 기재됐죠. 그래서 보통 지서는 누가? 과세권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뭐하면? 결정하면, 계산을 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야. 확정. 이해가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세금 계산해 그걸 확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이런 것도 세무서장이 계산하니까, 그죠? 그래서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고, 신고납부 세금만 납세 의무자가 계산을 하고 신고했을 때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시에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인지세. 그죠? 인지세.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사야지 납세 의무 성립하고, 그죠? 사다가 붙이면 확정도 되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문서를 뭐할 때, 작성할 때 납세 의무도 성립되고 확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 납부로 되어 있고, 안 하면 가산세 붙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통지해주면 확정이 된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공부하더라도 항상 뭐만 취득세,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 뒷면 있죠? 네? 거기서 필수적인 거 거기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 안 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옆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할 때?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 그죠? 취득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고. 그죠? 등록면허세도 뭐 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럼 등기 등록 안 하면 등록면허세랑 관계없잖아. 그죠? 그리고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하면 확정. 그거 필수.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 재산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을 뭐라고 불러요?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계산을 하면 확정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가 있었네. 거기서 소득세만 기억하시고 같은 거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과세기간이 뭐 해야 돼요? 끝나봐야 돼. 과세기간이 끝나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죠? 그러면 소득세는 신고 납부죠? 그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 하면?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뭐? 법정신고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뭐한 때? 지난 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필수 5가지 정도만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어떨 때 세금이 확정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부해야 될 부분이 납세 의무 소멸,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는 없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사유 몇 가지가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96페이지 납세 의무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멸. 이 얘기는 세금 내야 될 의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두 가지 다 기본이 납세 의무를 뭐 했으니까? 이행을 했으니까 실현. 세금 냈으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고, 세금을 안 냈는데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그런 게 좋겠지. 그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건 밑에 납부 의무 소멸 사유 그랬죠? 예, 그래서 1번 납부 뜻만 보세요. 자, 납부가 뭐예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한테 세금 내라 그랬어. 근데 납세 의무자인 누가? 여러분이나 2차 납세 의무자 등이 뭐 했어요? 세금을 냈어요. 납부. 그럼 끝났잖아. 당연한 거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뭐 하면? 냈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자, 그런데 2번 충당이 뭐예요? 충당이. 충당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어요. 많이 냈으면 계산해서 다시 뭐 해야 돼?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예? 세금 많이 냈으면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환급이야, 환급. 세금을 되돌려 받아요?
예,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되돌려 줄 때 국가가 여러분한테 세금을 되돌려 줄 때 여러분이 안 낸 세금이 있으면, 다른 안 낸 세금이 또 별도로 있으면 환급해줬고 환급 안 해주고 그걸로 뭐해? 메꿔. 이게 뭐예요? 충당. 다시 한번, 여러분 부가가치세 같은 거 많이 냈으면 환급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소득세 안 낸 게 있다니까? 그럼 국가는 여러분한테 세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환급해 주나? 아니지. 여러분 안 낸 세금 있으면 여러분한테 환급할 때 안 해주고 그걸로 메꾼다. 이게 뭐야? 충당. 직권납부라고 그랬죠, 거기? 예? 납세의무자 선택하는 거 아니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납세의무자가 초과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때, 환급받을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 안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할 있죠. 되돌려줄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안 낸 세금 있으면 그거 뭐하고? 예? 미납세액에 대해서 직권 납부 처리. 환급해 줄 걸로 세금을 메꾸겠다. 이건 납세의무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하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환급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낼 세금으로 메꿨으니까 납부한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 이거 뭐 이해만 하는 거지 외울 건 아니에요. 충당이 뭐라고요? 뜻이 환급 받을 세금이 있고 낼 세금이 있으면 국가는 환급 되돌려줄 세금에서 뭐 안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거 환급 안 해주고 그걸로 뭐 하겠다고? 메꾼다. 예? 직권으로 납부한다. 그게 충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환급 받을 세금을 안 받고 낼 세금으로 메꿨으니까 납부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납세의무 소멸됩니다. 다음 3번 부과의 뭐라고 그랬어요? 취소.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성립에 하자가 있으니, 하자가 잘못돼서 부과된 게 있으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지. 부과됐던 세금이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는데 과세권자가 잘못 부과됐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다시 취소하는 거. 그게 뭐야? 부과 취소. 여러분한테 세금 내라 했다가 과세권자가 다시 뭐냐면 취소를 하면 납세 의무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래도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진다. 이건 세금을 안 냈는데도 없어지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제척기간 만료 그랬어요. 제척기간이 끝났다. 여러분 제척기간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죠. 시도 때도 없이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네.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뭐 내라고 안 하고 세금 내라고 안 하고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가서 나중에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의 뜻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뭐예요? 제척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 5년부터 15년까지. 근데 그 기간 내에 세금 내라고 안 하고 지나면 안 내도 된다. 이거죠, 납세 의무자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취득해놓고 며칠 이내에 여러분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죠. 근데 신고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과세 물건을 뭐한 때? 취득한 때. 아까 납세 의무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기본이 5년. 5년 안에 추적을 해서 60일 이내에 여러분이 뭐를 안 하면, 예? 여러분은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어떻게? 이날 여기서 취득했잖아.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취득한 날, 이날로부터 몇 년? 5년. 기본이 5년이에요. 5년 안에 추적을 해서
여러분한테 세금 계산을 해서 거기에 뭐가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해야 돼? 고지서 발부하라. 이거는 세금 내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근데 이거 안 하고 이 기간이 뭐였어요? 지났어.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파트 사놓고 몇 년 지났어? 네? 신고 납부하고 5년 지났는데도 세금 내라고 안 해.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 주택에다가 플랜카드 걸어놔도 돼. 뭐라고? 나 취득세 안 냈지롱. 이렇게. 그리고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잖아. 그럼 시장군수가 보고 이거 누락돼서 빠졌네. 그래 다시 세금 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걸 제척 기간. 여러분 제척 기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뭐? 부과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정해져 있다. 기본 몇 년? 5년. 물론 15년도 있어요.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 뜻은 뭐라고요? 제척 기간의 뜻?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 기간이 뭐 할 때까지? 지날 때까지. 세금 내라고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도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소멸.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4번에 보시면 제척기간 만료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조세 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 조세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이 뭐하면 끝나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죠? 근데 이런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 사유가 있거나 중단 사유 없이 그냥 기간이 쭉 흘러가.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척 기간이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죠? 다음 장 하나. 사유.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징수권 소멸시효 그랬죠? 여러분 아까 제척 기간은 뭐라고요? 5년 동안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죠? 예? 근데 요 기간 안에 세금 부과 안 하고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그러면 여기 추적해서 여기서 세금을 내라고 부과했어요. 그럼 됐죠? 예? 5년 안에 세금 내라고 했잖아. 근데 납세 의무자가 계속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뭐 한다? 징수권. 징수권은 세금을 걷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납세 의무자가 세금 안 내면? 예? 압류 등으로 해서 세금을 뺏어가야 돼. 이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예?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소멸시효. 형법에서는 공소시효 들어봤죠? 살인자는 살인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 잡히면 그 기간 지나면 다시 처벌할 수 없는 게 공소시효인데 그거 폐지됐잖아. 예? 지금은 무조건 몇십 년이 지나도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세법의 공소시효가 바로 뭐냐? 소멸시효.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근데 납세 의무자가 계속 어떻게 안 내? 그럼 낼 때까지 함흥차사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 안 내면 5년 동안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압류.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 돼. 그 기간이 뭐냐? 소멸시효. 그게 기본 5년이야. 몇 년이요? 5년. 근데 5년 동안 압류를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뭐 한다? 소멸된다. 근데 이 소멸시효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읽고 갑니다. 5번 498조 소멸시효라 하면 확정된 조세 세금에 대해서 조세 채권자 이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과세권자니까 예, 세금 걷어갈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거나 독촉하거나 강제 징수가 뭐냐? 압류예요. 압류 등에 의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기본이 5년이에요. 다만 가로 안에 5억 원 이상인 국세하고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야. 10년.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5억 초과 안 하고 5천만 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5년 동안 뭐 징수권을 압류하지 않고 5년 지나면 다시 징수할 수 없다.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납세 의무가 뭐 한다? 소멸된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아까 제척 기간은 뭐라고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몇 년? 기본이 5년. 그런데 내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계속 안 내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뭐 해야 돼? 강제 징수, 압류 등으로 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그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나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몇 년? 단위가 크니까 10년까지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뭐를 안 하고 압류 등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다시 압류할 수 없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데, 다만 여기 5번째 줄에 보시면 이와 같은 소멸 시효에는 제척기관과는 달리 중단이 뭐죠? 중단? 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중단. 정지는 멈췄다가 이어서 가는 게 정지.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뭐 안 해요? 신고납부 안 했잖아요. 그럼 가산세부터서 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아니, 5년. 5년 안에 가산세부터서 뭐 발부해야 돼? 고지서 발부해야 돼. 그게 뭐다? 제척기간이야.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요 기간이 뭐 하면? 지나면 납세의무자는 안 내도 돼. 이해가세요? 요 기간 될 때까지 세금 내라고 안 했으니까, 예, 납세의무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척기간 끝나기 전에 세금 고지서 발부했죠. 그럼 이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에 세금을 걷어가야죠. 근데 이때 안 내면 뭐 할 수 있다? 압류하는 거, 압류. 이해가세요? 근데 압류를 하는데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근데 이때도 뭐를 안 하면? 압류를 안 하고 이 기간이 뭐 하면? 지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데, 다만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멎었다 갈 수도 있고 중단됐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게 몇 년이라고요? 제척기간이? 소멸시효가? 5년이면 몇 개월이야? 60개월이에요. 그죠? 60개월인데 이쯤에 지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납세 의무자 재산이 있는지 압류하려고 조사를 했더니 재산이 없어. 그러면 소멸보는 시효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지시켜. 정지. 예? 그래서 정지는 멎었다 가는 거예요. 몇 개월 걸려서 조사하는데 10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없어. 그럼 여기서 10개월 빼. 그럼 몇 개월 남았어? 50개월 다시 정지. 그러다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또 납세의무자 재산이 있는지 조사해봐. 조사하는데 3개월 걸려서 3개월. 근데 조사해봤더니 재산이 없어. 그러면 3개월, 조사하는데 3개월 기간 지나갔잖아. 그러면 빼. 그러면 몇 개월? 47개월 또 뭐죠? 정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낸다니까 세금은.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부동산을 사. 그래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예? 1호부터 몇 년? 20년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이 없네? 그러면 6개월 또 소비했잖아. 그럼 몇 개월 남았어? 41개월.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지. 이해가세요? 멎었다가 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지난 다음에 조사해서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정지야. 정지는 뭐라고요? 소멸시효가 몇 년인데 원래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무조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멎었다 간다니까 정지시켜. 법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멎었다가 조사하는 기간 빼고 나머지 남은 기간, 조사하는 기간 해서 없으면 또 빼고 나머지 계속 죽어서도 내야 된다 이 얘기지. 근데 뭐는? 중단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쯤에서 고지서 발부했어요. 근데 안 내.
자, 지금 예를 들어 60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어.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54개월 남았잖아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안 내죠? 그러면 54개월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60개월 시작. 이건 더 센 거지. 다시 시작이에요. 예? 정지는 멎었다가 남은 기간 이어서 가는 게 정지. 중단은 그 기간 끝나면 다시 시작. 예.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 몇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5개. 납부했다. 충당.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몇 개? 5개. 첫 번째 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냈어요. 그럼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환급을 많이 내서 환급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낸 세금이 있으면 직권으로가 메꿔. 이해가세요?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부한 거랑 똑같으니까 소멸. 세 번째, 부과 취소는 뭐죠?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는데 과세권자가 다시 부과했던 걸 뭐하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제척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권자가 부과권이 뭐야?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법적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뭐 할 수 없다?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내라 했는데 안 내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압류해야죠.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 기본은 몇 년인데? 5년. 그런데 국세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까지가 된다.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고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멸시효하고 뭐? 제척기간. 그럼 먼저 제척기간 볼게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497쪽 양가로 4번에 제척기간 해놓고 밑에 반가로 1번 상속세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세는 첫 번째 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 그럼 몇 년? 15년 안에 추징될 수 있어. 두 번째 칸에 부정한 행위로 허위로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누락시켰다. 세금 조금 내려고. 이것도 과세권자가 몇 년 안에? 15년 안에 추적을 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여러분이 상속세 일부러 조금 내려고 허위로 줄여서 신고했어요. 사기죠? 예? 그렇게 했어도 몇 년 지나면? 15년 지날 때까지 세금 내라고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안에는 15년 안에 추징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신고서 제출 안 했다. 여러분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6개월이고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몇 년 동안? 10년, 15년 동안 추징할 수 있다. 됐어요? 그 외에는 10년.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에서 제일 긴 거 하나 정도만 보세요. 1번 사기, 2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했으면 몇 년? 15년이다. 상속세는 거의 다 15년이에요. 그럼 밑에 반가로 2번 국세, 상속세, 증여세 말고 국세나 지방세는 1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몇 년? 10년. 여러분 1번 해보시면 기타 국세. 부동산 어떤 경우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내고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내야죠. 그런데 세금 조금 내려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이게 사기야. 그럼 몇 년? 10년 안에 추징될 수 있다. 나는 부동산 팔 때 세금 조금 내려고 짜고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세금 조금 냈어. 그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그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조사해서 발각되면 세금 추징당할 수 있다. 근데 다운계약서 작성했어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2번 있죠? 이거 많이 헷갈려.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거? 1번 뭐라고 그래서 상속받았으면 뭐 내야 돼? 상속세 말고 부동산 상속받았으면 취득세 내야죠. 증여받았으면 취득세 내야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뭐를 안 했다?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요거 10년이야 10년. 왜? 상속 증여는 공짜니까 추적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뭐를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래서 몇 년? 10년. 다음은 타인의 명의로 뭘 샀어요? 주식을 사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여러분 주식을 많이 사서 50% 초과해서 주식 가지고 있으면 세금 취득세 많이 내요. 근데 그거 안 내려고 내 이름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내 부인 이름으로 취득했어. 내가 취득한 거 아니죠? 근데 실은 누구 거야? 내 거죠? 이렇게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몇 년? 10년 안에 추징당할 수 있다. 답은 같은 내용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가 주택을 여러 개 취득하면 취득세 많이 내거든요. 공부할 때. 그런데 주택이 없는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주택을 샀어. 내가 돈 줬는데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취득했다. 그럴 때는 어머니 이름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어머니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어머니 이름으로 취득했지만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추징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자, 그 외에는 몇 년? 7년도 있고 5년도 있죠. 여기 보실래요? 다시 한번 정리. 부과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뜻이 뭐라고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상속세, 증여세는 1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으면 몇 년? 15년. 이해가세요? 또 허위로 거짓말로 신고를 했다. 세금 조금 내려고. 그것도 몇 년? 15년.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것도 몇 년? 15년. 거의 다 15년이야. 이런 거 빼놓고는 단순한 건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국세가 그 외에 상속세, 증여세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은 24가지잖아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 2개 빼면 몇 개? 22개 세금은 여기지.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모든 국세, 지방세를 포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몇 년? 10년.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해서 주식을 과점주주가 됐다. 부동산 같은 거 내가 취득했지만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빌려서 등기했다.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몇 년? 10년까지 추징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7년, 그 외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나만 이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상속세 중에서 사기 그러면 몇 년? 15년. 상속세 증여세 말고 사기 그러면 몇 년? 10년. 됐어요? 제일 긴 거 상속세 증여세가 제일 길어요.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 몇 년? 15년 안에 추징될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말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사기 그러면 몇 년? 10년. 됐어요? 예,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소멸시효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척기간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럼 소멸시효는 여러분 교재 498조 징수 걷어갈 수 있는 법적 기간,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그게 정해져 있죠. 무한정이 아니라.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정지 사유가 있다. 그럼 여러분 중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단. 여기 중단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예? 이건 끔찍하지. 근데 요거는 정지는 뭐예요? 정지는 일시적으로 보였다가 멈췄다가 남은 기간 이어서 가는 거. 이해가세요? 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중단 사유는 뭐냐 이거예요. 고지서 발부하거나 독촉하거나 교부청구, 압류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요 기간만큼은 기간이 뭐한다? 뭐죠? 그랬다가 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안 내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용어 보세요. 무슨 청구? 교부청구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못했어.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된대. 그럼 법원에 가서 세금은 먼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채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압류는 못했지만 이 부동산에 세금 낼 게 있으니까 세금 먼저 줘. 이렇게 청구하는 걸 뭐라 그래? 교부청구. 강제 절차. 경매가 예? 경매가 뭐? 개시된 경우, 시작된 경우 집행기관에 법원에서 하잖아요. 법원에서 경매 처분하죠. 매각대금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세금 먼저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걸 교부청구라고 해요. 이해가세요? 압류를 못했지만 경매 처분이 되면 다른 채무보다 세금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 교부청구. 강제징수유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강제 경매 처분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매 처분하는 즉 압류나 공매 처분을 일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강제징수유예. 납부 최고는 뭐예요? 세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뭐하는 거? 통지하는 거. 지금 이 용어는 기본소 498조 맨 밑에 나와 있죠? 이해가세요?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요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 내잖아요. 그럼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요거 보는 소멸시효의 정지는 요런 기간은 뭐죠? 예? 요 기간 동안은 세금 내라고 안 하고 멎었다가 요 기간이 뭐하면 내면 되는데 안 내잖아요. 그럼 요 기간 지난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이어서 가는 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험에서는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본다면 여기 정지 사유는 끝에 뭐가 붙어? 예? 기간. 예? 무슨 기간 동안은 뭐죠? 이해가세요? 멎었다가 그때 안 내면 그 기간은 뭐하고 예? 멎은 기간은 진행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남은 기간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남은 기간이 시작되는 거. 잔여 기간이 뭐한다? 진행되는 거. 이거는 요 기간 동안 안 내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는 요 기간 동안 내면 끝이죠. 안 내죠. 그럼 남은 기간 50개월 남았다. 그럼 50개월 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물어본다면 정지 사유는 기간자가 들어간 거다. 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뭐한다? 잠시 뭐죠? 이해가세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거만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됐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첫 시간에 공부한 거야. 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 세금이 뭐라고요? 우리가 공부할 거?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죠. 근데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붙죠? 예,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죠. 그리고 보통 징수는 뭐야? 이건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뭐 와?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겠죠? 그때까지 안 내면 지방세는 가산금 3% 붙죠? 1개월 동안에 계속 안 내면 0.75씩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붙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런 거 뭐 나왔어요? 고지서 나왔어요. 국세에 대한 고지서 납부 기한 내 안 내면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이렇게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그렇죠.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다음번에 와서는 마지막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마지막에 507쪽에 공부할 건 이거예요. 시험보다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건데 507쪽은 이거. 여러분 이 건물에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 맺고 건물주한테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이든 상가든 보증금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부동산이 뭐가 되면 경매 처분되면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먼저 가져가느냐, 뭐 저당권 설정된 그런 채무가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이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는 실무에서는 중요해,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으니까. 깡통 전세, 전세 보증금이 높으면은 단 1원도 보장 못 받아. 서울은 1억 5천인가 되죠. 전세 보증금이 서울에 1억 5천밖에 안 돼? 다 뭐해? 넘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넘잖아, 주택.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3억이다, 5억이다, 경매 처분되면 한 푼도 먼저 받을 수 없다. 세금부터 먼저 다 받아가면 깡통이 되잖아, 깡통.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굉장히 실무에서는 중요해.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거 설정을 하더라도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금이 먼저 가져가니까 그런 게 무시한 거지. 그건 등기권리증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금은. 그럼 건물주한테 물어봐야죠. 뭐라고? 세금 안 낸 거 있어요? 물어보고 계약할 거 아니야. 근데 건물주는 싫어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못 믿고 무슨 계약을 해? 그런 놈들이 제일 무서운 놈이야.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해주거든? 근데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의 전세는 전부 다 깡통이다. 경매 처분되면 단 1원도 못 받는 전세 보증금이 거의 99%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매년 올라가는데 이게 안 돼. 민법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같은 거, 이런 거 해줘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잖아.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수수료 내고, 그죠? 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못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 보험회사에서 먼저 받고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하죠. 근데 보증금이 너무 부하면 만원 걔들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조세총론이 그런 부분이에요. 압류됐을 때 전세권이냐 저당권이냐 세금이 먼저냐, 이거. 그리고 세금이 잘못 부과됐으면 잘못 부과됐다고 욕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이해 신청해야 되고 심사 행정소송 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비중도는 많이 떨어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